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2일 되는 미국 대사관 팀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네, 아침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이 2022년이 가는 마지막 주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이브도 지나고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제는 보신각 타종식이 남아있는 연말입니다. 1월 1일이 되면은 2023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일이 되면은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풍찬 노숙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피켓 갖고 밤을 새우고 하다가 천으로 된 텐트를 사고 피켓으로 각을 치고 하다가 이 초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천일입니다. 천일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약속을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길 건너에 미군 철가라고 빨간 옷을 입은 그 어린아이들이 공산당과 거의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머릿속에 든 것도 똑같고 저 미국이 있었기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있었기에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된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군 철가라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북한 김정은, 김일성 3대 세습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오직 욕하는 건 미국 놈들. 물러나 철거하라.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전쟁무리, 전쟁광이라고. 대한민국 땅에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고 하지만은 저들에게 미군 철거하라. 한미동맹의 조약을 파기할 정도.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전쟁강 미친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자유까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 미국 대사관은 치외복인 지역입니다. 거기를 그냥 담을 타고 넘어가고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경찰관들 보고 저 왜 안 잡냐? 다칠까봐 안 잡니다. 도둑놈이 담을 타고 넘어가면 도둑놈을 잡아야지. 도둑놈도 다칠까봐 안 잡습니까? 이 경찰관들의 발도 생각도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언제 문재인의 5년, 노무현의 5년, 김대중의 5년, 무려 15년, 20년의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념으로부터 다 붕괴됐습니다. 이념의 진지가 다 빼앗겼습니다. 교육의 진지도 다 빼앗겼고 노동의 진지도 다 빼앗겼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걸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세워졌고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미동맹, 미국이 유엔 16개국 전투부대를 끌고 와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그래도 건강히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얻어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속에 북진을 해서 북진 통일을 그리고 북조선에 있는 저 인민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에서는 3년간의 전쟁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휴전을 선택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저도 방공포로 석방을 해가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낸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동맹의 조약을 체결해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얘기는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정치의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 조약을 얻어내면서 이 조약으로 인해 후대가 항구하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리라. 이승만 대통령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전쟁이 끝난 후 유엔 고위직들이 와서 이 나라가 정상국가가 된다면 쓰레기통에서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인도보다도 또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가 물결치고 번영이 풍성하고 이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건 어떤 경제학자가 해석을 하려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경제학자들의 그런 전문적 분석 플러스 이건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의 논리,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뭔가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불교가 유교가 지배하던 이 대륙의 땅에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고난의 인생을 역정을 살아내면서 항상 가슴속에 품었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정신을 갖고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이승만을 지켜줬듯이 이 나라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늘 쉬지 않고 기도했어. 죽는 날까지 기도했어. 하와이에 목숨을 거두면서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붉은 태양이 일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이 대한민국의 영광, 번영을 다 보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하늘 아래 절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을 우리 후대 대통령들이 못 지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는 하늘 아래 절대로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이승만 대통령이 늘 봐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게 바로 이념으로 흔들리고 있고 정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세계 공산당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산국가가 우리의 자유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이승만은 머리를 쳐들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드디어 그들을 상대로 북방 외교를 해서 그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이 문재인 일당이 나라를 진짜 거들렸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었던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거들린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별칭이 뭐냐면은 귀신, 정치에도 귀신이고 외교에도 귀신이라고 했어요. 학문에도 보면은 저렇게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진짜 인간, 영웅 같은 인간들을 모시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런 기적 같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 기적 같은 환경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코리아 넘버원, K-팝, K-컬처, 이 한류가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딱 놓으면은 그 무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늘 그 경제 중심으로 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우리나라 정시가 글로벌 381조가 막 이렇게 그 며칠 사이에 빠져가는 거 38조도 아니고 380여 조가 다 날아갔대요. 빠져나갔대요. 해외로. 해외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다 돈을 뺀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중에 한국 정권 투자가 제일 꼴등, 수익이 꼴등인데 누가 여기다 한국에 돈을 붓겠습니까? 기업들이 다 돈이 없다 그래요. 문재인의 5년 동안에 기업도 거들리고 사회도 거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또 뉴스에 보니까 공기업들이 거기에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80여 자리 된대요. 근데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지가 7개월이 넘었는데 가고 있는데 해가 바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아직도 문재인의 이 쫄개들이 무려 80% 이상이 장악해서 안 나가고 있다. 3,000여 개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안 나가는 놈들도 문제지만은 그걸 내보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도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 늘 좌파들이 쓰는 용어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누군가가 칼을 빼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해갖고 공기업은 당신이 맡아갖고 공기업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와 뜻을 함께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어디나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하면 내보내야죠. 문재인과 김대중과 이들이 권력을 탁 잡기 전 뭘 했냐면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냥 민간인들까지 학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압수수색 4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이 민간인을.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어진 순간에 칼을 빼들고 한 번은 칼날이 살아있을 때 칼춤을 한번 진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겁도 내고 도망도 가고 자리도 내놓지. 칼춤을 안 추면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것은 바로 권력 인수 준비가 안 됐다.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런 칼춤을 진하게 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했습니까? 한전 30조 지금 적자예요. 세계 양질의 전기요금과 제일 싼 전기를 사용했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를 쓸 형편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전이 망하기 직전에 문재인이가 만들었잖아요. 문재인과 민주당 패거리들이.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당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인간들이 고개 쳐들고 엉뚱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글로벌 수준으로 한 3% 정도 낮추자는데 그거 끝까지 반대하고 부자 감세라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다 떠나는데 한국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그걸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자가 외국에 투자한 돈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인하시키자 하고 뭘 하고 할 건데 국민의힘당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돈 받아서 노웅래처럼 집에다 몇 억을 현금으로 그것도 몇 억을 쳐놓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집 압수수색 들어가면 현금 다발 몇 억은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나라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지가 오래되었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본 권력까지 다 갖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타락합니다. 옛날부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은 구분이 되고 정치 권력이 있는 자에게 자본 권력까지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막 그런 경계도 없어졌습니다.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돈 끌어모으는 거는 이재명이 보세요. 수천억, 수조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벌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그래서 지금 피를 말리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앞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로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맷집도 강하고 한데 뭔가 하나님께서 많이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걸 보면은 매주 그 강화문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우리 정강훈 목사의 그 맷집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강화문을 지켜서 군대를 모으고 기도부대와 애국부대 쫙 갖고 있으니까 좌파대로 사기를 치래 사기를 못 쳐. 지금 그게 정강훈 목사께서 하는 제일 큰 정치적 의미입니다. 시청 앞에 모여갖고 100만 하고 그러면 정강훈 목사는 얼마인데 쪽수가 더 많은데 그럼 사기를 못 치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언론들이 그런 대국민 사기를 못 치게 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도 정강훈 목사의 그 집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금 집회 끝났습니다. 지난주 17일 날은 집중 집회인데 좌파가 한 4,000명밖에 안 왔어요. 4만 와도 신청. 지난 토요일 날은 1,000여 명밖에 안 와요. 1,000여 명. 근데 재미도 없고 동력도 안 나. 거짓말 사기도 안 되고 언론이 사기 치려고 그래도 사기 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거기도 뭐 조문에서 뭘 불을 붙여 보려고 하는데 이태원 상인들이 나와갖고 떠나라고 말이야. 왜 이게 이태원이냐고 말이야. 왜 이태원 참사냐고. 할로윈 참사를 해야지. 상인들 멋있어요. 뭐 하다가 끽소리도 못해요. 그분들 말이 다 맞으니까. 아니 생계하고 자영하고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와서 초상집 만들어갖고 앵벌이 하려고 하고 한다고 뭐 그분들이 막 대단했습니다. 그 바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자기도 할 말이 있지만 남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고 그 선택과 판단은 바로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놓고 언론에 글이 나오면은 거의 다 90% 이상이 다 부정적입니다. 세월호처럼 끌고 가는데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아이들 영혼을 잡고 뭘 하겠다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우리의 청춘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나라와 이 어른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질서한 나라, 무질서한 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왜 얘기 안 합니까? 정치인들이 질서 지킵니까? 민주노총이 질서 지킵니까? 아무도 안 지키잖아. 그날 보세요. 용산에 이태원에 그 경찰관이 여러분 그래 가면 안 됩니다. 경찰관 말 들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 경찰관 한 사람의 그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도 저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제일 일선의 이태원 파출소에서 나 경찰관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말 안 들었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저 멀리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라 뭐 이상민 장관 책임지라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한심한 인간. 지금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 자식을 거기 보내면서 과연 안전사고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 한 부모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전 국민이 다 반성해야 돼요. 전 국민. 부모들도 자식은 이런 아픔이 있지만 거기서 소리치고 울고불고 하늘 위에 있는 자식들이 그런 부모 모습 보면서 감사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자식들은 그럴 거예요. 내 탓이고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는 아군 스파이 김종민님 와서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5.19 와서 또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 어젯밤에는 저 산타 마을이 개장을 해서 화려했습니다. 그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의 차이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화려하고 하늘 아래서 뭔가 축복이 온 것처럼, 은총이 온 것처럼 따뜻합니다.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있을 이런 거 없습니다. 저들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빛의 세력이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